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그 강민주 사장님이 제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근데 자랑할 만도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요번에 이제 새로 이제 성공스쿨 하신 분들은 야, 진짜 인물들이 참 보통 인물들이 아니시네. 우리 또 부반장으로 뽑히신 분은 또 저의 바로 또 직대 사장님이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반장님이 조금 더 이쁘네. 예, 하여튼 이렇게 경성대학 오신 분들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건 자타가 인정해요. 저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진짜 경성대학 같은 회사가 어디 있겠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제가 포천으로 뭐 의정부 쪽으로 이제 저희 관할인데 가서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마다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은 시대적으로 장의 시대야. 시대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박사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속옷을 판다, 뭐 신발을, 뭐 기능성 구두를 판다 해도 그거 하나 사면 보통 5년, 뭐 10년도 입잖아요. 소모가 돼야 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든 하루에 3끼를 그냥 전국에 어디서든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하루에 3끼 무조건 먹잖아요. 그리고 혼자 먹나요? 아들도 먹여야 돼, 딸도 먹여야 돼, 사위도 먹여야 돼, 뭐 사돈집도 줘야 돼. 이러다 보면 일파만파 금방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지금 맞잖아요. TV 틀어봐. 맨날 장 얘기, 면역력 얘기, 예? 유산균 얘기 하잖아요. 이제 전 세계가 이제는 유산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대 속에서 식이섬유를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봐봐요. 이제는 옛날처럼 퇴비로 농사 짓는 시절이 아니야. 인분으로 농사를 짓던 시절이 아니에요. 전부 다 농약, 비료로. 비닐하우스 요즘에 마트에 가보면 오이다, 무슨 가지다, 얼마나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비닐하우스에 불 켜놓고, 그게 무늬만 가지지, 무늬만 뭐 호박이지, 그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그런 거를 먹고 우리가 사니,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한 뭐 10명 있을까 말까. 응?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변을 사서 은행에서 저급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대변 이식 수술하는데 똥 한 바가지에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가잖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그거 대변 이식 수술이에요, 그게. 항문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변을, 네? 오토바이 똥 쫙 싸가지고 바가지에다 싸가지고 담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은행에다 저금을 해. 그 똥은행이. 그러면 이제 적립을 해서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이렇게 준대요. 그럼 그거 이제 냉동에 넣어놨다가 이제 미급한 환자, 그러니까 미생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 속에 유산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설사를 많이 해봐봐요.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장 속에 그런 유익균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원심 분리기에다 돌려가지고 그 유산균만 발채를 해서 캡슐에다 넣어서 입으로 먹는 것도 있고 항문에다 집어넣는 것도 있고 그래서 FDA 승인 받는 거에 100배보다 더 힘든 게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 박사 열심히 드시고 똥 받아서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똥은 이제 KS 마크죠? 네? 뭐예요? 황금세계. 네? 붉기가.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 말이 진짜 명언이야. 암만 생각해도. 그래서 싸울 때 늘 듣잖아. 뭐, 너 통뼈냐? 그래, 니 똥 굵다 했잖아요? 그리고 동네에 베베 꼬이고 뭔 얘기를 하면은, 뭐, 장박사도 그래. 좀 먹으라 그러면, 그런 게 있어. 뭐, 그럼 나도 빨리 먹어봐. 요렇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아? 근데 그게 허가가 난 거니, 뭐, 언제 됐냐, 몇 년 됐냐, 뭐, 먹어보니, 베베 꼬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100% 장 안 좋은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옛날 말이 뭐 저놈은 뭐 장이 꼬였나 왜 저렇게 맨날 삐딱하니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과학이에요. 지금 이 과학을 이제 옛날 어른들이 했던 걸 과학으로 지금 입증해내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 말이 하나도 안 틀려. 그러니까 노인네들 돌아가시면 베네똥 싸면 3일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 들어봤죠? 그 베네똥이라는 건 소장에 오랫동안 눌러붙어 있던 콜타르처럼 막 붙어 있던 것들이 항문이 돌아가시면 동공이 열리면서 항문이 벌어지거든요. 관략근으로 딱 쪼고 있던 것이 그냥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에 있는 게 줄줄 새 나오는 거예요. 서해안 갯벌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청소해 주는 게 식이섬유인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돌아가셨을 때 베네똥 싸면 하얀 게 나올까 까만 게 나올까? 누런 게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옛날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누가 속을 세게 봐.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러잖아요. 미치고 환장하게 때가 요즘 무슨 말인지 장의 상황이 형태가 바뀌었어. 바뀔 환. 그래서 환장이야. 이해되죠? 그게 미치는 건 뭐, 나 이거 장 때문에 뭐야. 공황장애가 왔어. 뭐, 왜? 우울증이 왔어. 엄마를 들이패는 자폐증이 있나, 없나, 뭐, 오뇽 이런 거 보면 엄마를 막 패잖아, 막 아들이. 힘센 아들이 이기질 못해가지고 그냥 머리끄댕이 끄들리고. 이게 전부 장애예요. 걔네들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릴 때부터도 왜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 알잖아요. 그냥 먹는 게 뭐 무슨 뭐 나물 뭐 이런 것들 먹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하다못해 김치라도 제대로 먹냐고. 전부 가공식품, 라면, 뭐 피자, 치킨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걔네들이 장이 뭐가 되겠냐고. 유해균 덩어리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치 조금 전에도 한 번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르신이 왔다 가셨는데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장수국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17년 동안 아픈 채로 산대잖아. 안 아픈 사람 여기도 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무릎 아파 허리 아파해서 장박사 먹고 좋아지니까 여기 오신 거 맞잖아요. 건강했는데 더 건강하려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요. 뭔가가 현찮으니까 오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진 만큼 우리는 무슨 얘기냐. 내가 좋아진 만큼 나만 좋아지면 되겠냐. 주변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안 알리면 뭐라고요? 제가 늘 했던 말인데. 네, 직무유기 제가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안 알리면 안 돼. 말은 입에 바른 소리로 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건 전부 입에 바른 소리고 심장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심장으로 하는 소리는 정말 너 이거 먹어야 된다. 예? 안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입을 벌려서라도 그냥 강제로 집어 넣어줘야 될 팔자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건데 모르고들 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에너지펜이라는 걸 개발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3,000명을 이렇게 해줬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걸 자격증을 부여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는 치료했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육했다 해서 교육비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장조화라는 걸 개발해서, 제가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장조화를 개발해서 장이 좋아진다 그래서 장조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장 박사를 우연한 기회에 누구한테 전달을 받고, 제가 해봤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죠? 뭐든지 해본 사람은 더 깊이를 있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장 박사 먹으니까 변이 잘 나와, 설사가 멈췄대, 이건 무지가 좋은 거, 이런 정도로 안다 그러면 저는 장 때문에 어떤 질병과 어떤 깊이와 넓이가 장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를 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장조화를 내가 먹어보고, 코로나 다음에, 코로나 때 누구나 다 치료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항생제를, 병원약 항생제를 먹으면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은 완전 폭탄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장 박사 잘 드시다가 감기가 왔거나 뭐 좀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항생제, 진통제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럼 바로 변이 달라져요. 장 박사 먹어도. 왜냐? 장 속에서 일을 하는 거는 그런 유산균, 유익균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미생물들이 일을 하는 거지, 장에서는. 걔네들이 대장이에요. 걔네들이 호르몬 바란스.
예? 뇌하고의 미생물이 전부 뇌하고도 다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 속에 있는 율법을 미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비밀 아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제 속에 유해균이 덕지덕지 쌓여 있구나. 에? 저 유해균이 하는 짓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극렬히 보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막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야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그랬어요. 예? 똑같이 맞대응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나는 유익균이 85대 15가 딱 정상이 돼 있는 사람하고 거꾸로 그냥 유해균이 85, 유익균이 15밖에 안 되는 사람하고 똑같이 같이 승질 내고 대항을 하면 여러분들이 바보야 안 바보야. 그죠?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어떻게든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중요한 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중요한 거는 이 대장과 소장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근데 대장은 우리가 한번 대장 암 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깨끗이 그죠? 소금물 같은 거 밤새도록 설사하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장은 볼 수가 없어요. 소장 청소는 할 수가 없어. 유일하게 소장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식이섬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5대 영양소에서 6대 영양소로 식이섬유가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정수기에 필터를 한 10년 동안 안 갈아가지고 그 물을 계속 먹고 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그건 알면서. 네? 그건 알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전부 이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잖아요. 찌꺼기는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그죠? 그럼 소장에 있는 이렇게 상상 초월의 이런 음식물 찌꺼기, 뭐 기름때, 쩌르 이걸 어떻게 상상하시면 우리가 주방에 그 싱크대 하수구에 그 자바라라고 그러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20년을 거기를 청소를 안 했다고 쳐봐봐. 상상이 안 되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었지만 그게 이 소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청소를 안 해주니까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것만 들이다 먹어 또. 라면에 막 떡볶이, 무슨 치킨, 피자 이런 것들만 먹으면 걔네들은 유해균들이 신나는 거잖아요. 그럼 유해균들이 신나는데 유해균들이 하는 아주 가장 나쁜 예가 뭐냐면 걔네들은요 근육을 녹여버리는 짓을 해요. 유해균들이 하는. 그래서 할머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막 이러면 목욕탕에 가봐봐요. 막 여자가 엉덩이가 좀 빵빵해야 좀 섹시해 보이고 이뻐 보이잖아요. 예? 근데 할머니들이 나이 먹어서 목욕탕 가봐. 붕대가 그냥 흐르르 해가지고. 왜냐 엉덩이가 탁 받쳐줘야 척추가 바로 쓰는 거예요. 엉덩이가 딱 받쳐야 척추가 바로 쓰면서 경추가 바로 쓰는 거예요. 경추가. 다시 말하면 이 경추는 7개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야. 흉추는 12개야. 그래서 1년 12달. 365혈 365날. 그죠? 온도도 36.5도가 돼야 돼. 우리 몸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자연의 법칙에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들어가서 자연과 같이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슬리면 다 병이 역행을 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마음도 그래. 생각이 들어가면 마음 먹어지고 행동이 되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영혼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한의학 용어로는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얘기해요. 상초는 뭐예요? 호흡기야. 공기가 끝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는 순간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응애 하고 갈 때 껄떡 가는 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게. 그래서 공기의 일을 해주는 게 심장하고 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하고 폐에 문제가 있는 거는 내가 공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소화기는 뭐예요? 간에서 담즙이 생성이 돼서 소화를 돕지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죠. 그죠? 위에서 위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소화기라고 그래.
그걸 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중초라고 그래. 그래서 상초는 호흡기, 중초는 소화기, 배꼽 밑에 하초는 비뇨기인 거예요. 그래서 대장, 소장, 신장, 방광이고 오줌똥 나가는 거는 하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 밑에 하초가 차면 안 된다 그러는 소리 들어봤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신비하게 자연의 섭리로 만들어지게, 우리는 그래서 자연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경성지역에서 나오는 건 다 자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성지역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제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알면은 알수록 장 박사는, 그래서 우리 그 대표님이 늘 그러죠. 영이 맑은 사람끼리 하자는 게, 모든 역행을 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거슬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업 성공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드륵드륵한 사람은, 자연이 욕심이 많던가요? 자연은 그래서 농부들이 순수한 거예요. 농부들이. 왜냐? 자연에 그대로 순종하는 법을 자연 안에서 배워. 습득이 돼 있어. 그래서 농사질, 지금도 봐봐요. 지금 다 고추 심을 때요. 지금 고추 안 심으면 안 돼요. 예? 상추, 쑥갓 이런 거 조금 미리 뿌렸어야 돼. 근데 늦게 뿌리잖아. 그러면 쫑이 나. 이게 모든 법이 있어. 그리고 물 줘야 되고, 그죠? 근데 겨울 다가왔어. 그럼 빨리 얼기 전에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얼기 전에 다 농사져 무랑 다 키워놓고, 네? 서리 내리고 하면 그냥 다 얼어버리면 버리잖아. 그러니까 농부들이 말이야, 뭐 얼기 전에 이거는 걷어야 돼, 이거는 춥기 전에 해야 돼, 이거는 비 오기 전에 해야 돼, 이런 거를 다 자연의 법 안에서 그 섭리 안에 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순수한 거예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길거리에 가로수가 뭐예요? 은행나무잖아요. 은행 밟으면 무슨 냄새 나요? 예? 그러니까 똥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서울이요. 그리고 은행잎이 딱 이마를 딱 자르면은요, 딱 은행잎 모양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색깔이 무슨 색이요? 노란색. 노란색은 경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쫓아다니는 인간들은 똥이나 밟고 다녀라 이 소리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선릉에서 여기 제기동에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제기하라고 제기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도 위란 말이야. 저도 사실은 위가 안 좋아요. 위 안 좋은 사람들은요, 신경이 예민해. 왜냐면 신경다발이 위에 꽉 차 있어. 그래서 다른 거는 이식수술을 해요. 신장이라든지 이런 거, 허다못해 심장도 이식수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위는 이식수술을 할 수가 없어. 신경다발이 뇌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내는 건 잘라내. 위암이나 이런 거 잘라내긴 하는데, 전체를 들어서 다른 거 신장 갖다 넣잖아요. 그런 이식수술은 할 수가 없는 게 위라고. 이 위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심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 바깥 세상에서도 어디에 저 경상도 어디에 불이 났다 그러면 온 불을 끄다가 안 되면 온 지방에 있는 불자동차가 다 몰려가 안 가잖아요. 그죠? 불 끄러. 마찬가지로 점심을 우리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위가 지금 할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는 지금 위가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호르몬 조절을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무슨 호르몬이냐면, 밥을 먹었는데 이제 그만 먹어, 이제 찼어, 먹을 만큼 찼어, 이제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주는 게 렙틴이라는 호르몬이야. 근데 호르몬 발현해서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모르고 어떤 데는 많이 먹고는 응? 이렇게 돼가지고 앉았잖아. 씩씩거리고. 그러면 위에서는 난리가 나. 뇌에서는 빨리 위로 집결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 피들이 전부 위로 몰려와. 그걸 해결하려고. 네? 우리 몸 안에는요, 굉장히 동화 작용이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은 죽으려고 하는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살려고 해. 네? 그래서 어디가 부족하면 장 박사를 먹었더니 그냥 이게 속에서
유산균끼리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일본 놈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36년 지배를 모르니까 하고 있다가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니까 이제 쫓겨가야 되잖아. 유산균이 좋아하는 거를 들이다 먹어줬더니, 유익균이 좋아하는 걸 먹어줬더니 이 나라가 이게 웬일이냐. 우리 아버지가 정신 차렸네. 이제는 일본 놈 좋아하는 유해균이 좋아하는 그냥 삼겹살에 뭐 이런 걸 들이다 먹더니 오늘 웬일로 상박살을 주냐 하고 놀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내 자리니까 빨리 너 내놔 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게 헛배 부르고 배가 가스 차고 거기서 싸움 피 터지게 하는 게 그게 여기서 뿡 저기서 뿡뿡뿡뿡뿡 그게 방귀 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 담글 때 김치 처음에 담가서 익을 때까지는 약간 우리말로 미친 김치라고 그러잖아. 막 부글부글하고 막 이상하잖아. 똑같아. 이걸 먹으면 장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자리다툼해.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또 뭐 자리다툼하고 조금 시끄러웠대. 반장이 내가 여기 서야 되는데 왜 여기 갔냐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어. 그게 서로 성장하려고,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선의의 자리다툼이거든요. 우리 뱃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정신 차렸어. 내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유익균에 먹이를 주는데 너 그동안에 자리 잡았으니까 너도 이제 네 밑으로 내려가라. 15로 내려가 내가 85가 될 테니까. 그러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헛배도 부르고 가스도 차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며칠 가느냐의 차이야. 사람마다 다 장의 길이와 형태가 달라. 왜 옛날에 우리 그 고무풍선 불면 동그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길다란 풍선도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 장이 이렇게 그림처럼 항상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빵빵빵 한 데도 있고 고무풍선 불다 보면 이렇게 크게 부러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부러지는 데도 있죠. 그럼 그런 사이에 찌꺼기 이런 예를 들어서 설사 같은 게 숨어 있다가 이제 정상이 되면 걔네들이 또 며칠 있다가 또 괜히 설사가 확 나와. 그러면 장 박사 먹고 처음에는 변이 잘 나오더니 또 며칠 만에 또 웬 또 설사가 나와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이러는 게 있죠.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였던 것들이 아니 소장에 봐봐요. 7m인데 7m면 얼마나 길어요. 그 안에 무슨 짓은 안 했겠어요. 그죠? 어린애들도 60년 70년 살면 장의 길이도 다르고 모양도 형태도 다르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 얘기하다 또 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는 헬리코박터균의 거의 50% 이상이 감염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죠. 예? 보이지 않지만 헬리코박터균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면 위산이 시멘트를 녹일 정도로 강한 게 위산이에요. 응? 그래서 유일하게 위에서 살아있는 애가 헬리코박터균이에요. 그럼 얼마나 지독한 애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 한 50%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게 감초라고 이제는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워. 맨날 약방에 감초 그랬잖아요. 그 약을 조제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기 항상 감초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삽주뿌리하고 감초가 들어있는 게 우리의 그 위엔정이란 말이에요. 위엔정. 이게 진짜 이거만큼 빠른 속도로 이게 진정시켜주는 건 없다고 봐요. 장 박사는 하루 이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엔정은 그냥 먹자마자,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장 박사 먹이고 좀 이따 위엔정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우리는 이거 많이 먹어도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 많은 양의 대변이 암을 예방한다고 돼 있어요. 많은 양의 대변. 그러면 많은 양의 대변거리를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위가 이게 건강한다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가서 뭐 그 컵에다가 그 뭐 따라서 물 먹고 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컵 뭐 물병 잡았던 거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안에서 주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하다 보면요 다 전염돼요. 내가 내 집에서 정말 그런 생활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 바에는 사실 헬리코박터균에 다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위엔정은 하루에 2개는 기본으로 여러분들 나는 위가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 드셔야 돼. 또 간박사도 하루에 2개 정도는 기본으로 잡수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 회사에서 나온 제품 전 제품은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먹어야 돼? 아니면 전립선 있는 사람이 먹어야 돼? 뭐 피가 걸쭉한 사람들이만 먹어야 되는 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전 제품은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65를 사면 제품을 이렇게 주잖아요. 프로모션으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위엔정, 간박사, 단백질 이런 거 다 서로 값이 같은 거 바꾸고, 관절박사도 먹어야 돼, 더맥스셀도 먹어야 돼, 다 해서 내가 전체를 레몬도 먹어야 되고 육수도 갖다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전 제품을, 우리 제품을 다 먹어봐야 돼. 165만 원 가지고 내가 하나 우리 회사 전 제품을 1년치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전 제품을 다 드셔야 돼.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너 먹어라 말이 되지. 내가 육수도 모르고 레몬비타가 먹어보지도 않았고, 예? 그죠? 진기환도 하나 안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뭐 맨날 장박사 얘기만 할 거냐고.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장박사밖에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박사 먹고 좋아지면 그 다음에 위엔정도 설명하고 간박사도 설명하고 혈당청도 설명하려면 내가 그동안에 먹고 달라졌어야 돼. 여러분들이 달라졌어야 돼. 그게 내가 상품이에요. 내가 이뻐지고 달라져야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그렇잖아요? 뭐 우리 요 사장님 같이 이렇게 타고난 미인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달라져야죠.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얼굴이 옛날에는 컸었는데 얼굴이 작아졌네. 저 사람 얼굴이 막 뭐 시커멓고 막 이러더니 환해졌네.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달라지려면 우리 회사 제품, 전 제품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대표님 보면 어떻게 하면 많이 사람들한테 퍼줄까 할 때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제품을 많은 사람이 먹어서 인정을 받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먹어야 돼요? 갖다 팔아야 돼요? 내가 먼저 먹어요. 대보환 같은 거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셔보세요. 안 피곤해요. 예? 그리고 그냥 애끼지 말고 신기환 같은 것도 먹을 때 그냥 2포씩 먹어버려. 그 2포 먹는다고 어떻게 잘못되지 않아요. 예? 진기환 진짜 좋아요. 그 진기환 품기예요. 지금 바꿔주지 마세요. 진기환 갖고 있는 사람들. 예? 2포씩 먹어봐요. 기가 막히게 좋아. 그리고 벌써 등골이 오싹하지, 뭐 감기가 올 것 같다, 뭐 좀 있잖아요, 신호가. 그럴 때 진기환 2포씩 막 먹어버리고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수시로 마시고 쌍화탕 저리 가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셔야 돼.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하게 전달이 되지,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경험 안 한 사람은 진정성이 없어. 그래서 대표님 막 퍼주고 할 때는 내가 이렇게, 그리고 제품이 남아 돌아가서 어디 저 창고에 재고가 있어서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막 퍼주는 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만든 거를 많은 사람한테, 우리는 광고비가 안 들잖아요. 신혜라 같은 사람은 그 광고비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자체가 구인 광고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내가 일단은 건강만 찾아도, 내 몸이 60조 개 세포를 다 살려놓는 건강만 찾아도 돈으로 60조 갖고 나를 살 수 있어요? 응? 나를 60조를 갖고 나를 살 수 있냐고. 건강만 회복한 것도 돈 대박 난 거예요. 예? 돈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는 장이 꼬인 사람이나 하라고 그러고. 예? 내가 이 건강한 이 몸이 건강해진 것만 하나 가지고도 더 이상 뭘 바래. 마치 이 나이에. 그죠?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 안 나오고 집에 가만히 가서 누워 있어봐.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면, 예? 그냥 저 근육이 쪽쪽쪽쪽쪽쪽 빠져. 병원에 조금 들어갔다 나와봐. 완전히 헐통헐통 되죠. 집에 있으면 뭐해? 텔레비나 누워 삐딱하게 누워 텔레비나 보다가, 예?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 AI도 그렇다잖아. 그 여기 나오니까 전부 뜻이 같은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뜻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맨날 같이 좋은 거 나눠 먹고, 뭐 남의 책상에 위엔정 있으면 그냥 하나 갖다 집어 먹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우리는 너무 흔해. 뭐 너무 좋은 게 많아. 그 먹고 놀다가 보면 건강해지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매 그 대표님의 그 퍼주는 걸 보고 우리는, 어머, 대표님은 저렇게 퍼주는 애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많이 퍼준 사람이 성공하지, 그거 아까워가지고 달달 떠는 사람 성공한 거 별로 못 봤어요.
오늘도 점심 먹고 나니까 우리 최고 스폰서님 최수기 DM님 그 뭐 이쁘다고 그냥 다 레몬 비타 하나씩 돌아가면서 또 다 먹이대.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런 미덕이 여기서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조직과 그런 팀들이 성공해요. 인색한 팀들은요, 가난해져요. 그런 걸 여기를 매일 출근하면 배우는 게 그런 걸, 저렇게 나누는구나, 저렇게 주는구나. 레몬비터 먹어보니 좋은 걸 알잖아요. 그럼 나도 또 누구 주다 보면 그게 전달돼서 이렇게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많이 퍼주셔야 돼. 많이 씨를 뿌려야 일 되지. 씨 뿌리지 않는 사람 성공하는 거 못 봤어요. 네, 무조건 그냥 뭐 해서 그리고 그냥 660 내렸다 그러면 660만 원어치 거의 더블로 주잖아요. 제품을 165 4개 하면 660이잖아요. 그러면 10개씩 더블로 더 주잖아. 응? 그럼 반은 그냥 퍼주고 반은 조금 남긴다고 생각하고 막 퍼줘야 돼. 퍼주다 보면 거기서 일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특히 남자분들은 덜 퍼줘. 모성애가 없어가지고. 너무 남자들은 이론적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네? 근데 여기 남자분이 성공한 사람은 약간 여성 인자를 반은 갖고 계셨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무뚝뚝하고 어깨나 재고 이런 사람 성공하는 거 봤어요? 완전 상냥하고 막 그냥 베풀고 막 이렇게 그 전용희 사장님 같이 등치는 이래도 속에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니까. 진짜예요. 그런 게 있어야지. 여기 와서 뭐 집에서도 마누라한테 대접 못 받는데 여기 누가 대접해줘. 어깨 힘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갑니다요. 그런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간이요, 간. 간은 무조건 말을 안 해, 얘는. 예? 힘들어 죽겠는데도 말을 안 해. 효소도 만들어야지, 피도 만들어야지, 콜라겐도 만들어야 되지, 뭐 해독작용을 해야지. 얘처럼 일을 많이 하는 애가 없어. 근데 말을 안 해. 다 죽게 됐을 때 말해. 그때는 간암 맺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하고 간 박사는 기본으로 하루에 2개를 드셔줘야 돼. 간이 좋든 안 좋든. 아셨죠? 거기에는 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밀크시슬은 뭐예요? 엉겅퀴. 산에 가면 엉겅퀴 많잖아요. 간 해독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최고가 밀크시슬 엉겅퀴예요. 엉겅퀴에서 나온 하얀 진액. 그게 밀크시슬. 그게 주재료예요. 밀크시슬에는.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거 인진쑥이라든지 엄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민들레 이런 것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간 박사는 무조건 하루에 2개 정도는 저는 꼭 먹어요. 기회가 되면 무조건 먹도록 하셔야 돼. 눈이 좋든 뭐 어디가 안 좋든 무조건 잡수셔야 돼. 간이 제일 말없이 일을 하는 애야. 생화학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 안에 모든 것을 먹을 때 걔가 다 분해하고 효소를 만들어서 해결해주는 생화학 공장이다, 간은. 그래서 간 박사는 무조건 하루에 2포는 기본으로 드셔라. 아셨죠? 그 다음에 심장. 심장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이면서 끝이 심장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급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급체.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토하고 급체하고 그러면 위가 잘못된 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심장이에요. 심장이 힘든 거예요. 심장이 힘드니까 위는 일을 안 해. 그래서 위가 아픈 거야. 왜 이렇게 막 힘 다 빠져가지고 급체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 상황이 되잖아요. 그걸 급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급체가 온 이유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과로했다, 너무 과했다.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식사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위가 힘들어. 위가 감당을 못해. 왜냐하면 심장에 일을 해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심장으로 다 피가 몰리는 거예요. 네? 심장으로 피가 다 몰리니까 위에는 피가 있어. 일해줄 에너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먹은 게 그대로 올라오고 그런 거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우리가 쫄깃쫄깃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 단백질 꼭 드셔야 돼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당장 단백질 먹으면 장 박사는 바로 뭐가 나오고 위도 막 역류성 나는데 금방 수dob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거는 빨리 알아듣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인 걸 여러분들은 인식을 안 해.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안 해.
말을 안 하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셔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지금 순대를 먹으러 갔어요. 뭐 어쩌고 이거 썰어주죠. 그게 다 고기 덩어리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안 줬는데 어떻게 위의 근육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화를 시키겠냐고. 응? 그 시골 할머니들이 그냥 김치 한 쪼가리에다 장아찌에다가 그냥 물 말아서 밥맛 없다고 그냥 그렇게 먹었는데 어디 단백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궁뎅이가 창호지처럼 쪼글쪼글쪼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엉덩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할머니들 봐봐. 허리 척추가 똑바로 돼 있나. 엉덩이 근육이 받쳐줘야 척추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안 먹어. 근데 위도 이렇게 작용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방앗간 노릇을 해야 되는데 위에 싸고 있는 그 근육 자체가 이미 단백질을 안 먹으니까 이 위가 이렇게 할 거 아니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소화가 되냐고. 안 되죠? 예? 간이고 위고 혈관. 말이 안 나오려고 이상하네. 혈관까지도 고기야. 단백질이단 말이에요. 혈관도 튼튼하게 하려면 단백질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단백질이 비타민 13가지 들었죠? 미네랄 8가지가 들어요. 웬만한 영양제 안 먹어도 돼요. 아침에 단백질 하나에다가 그냥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두유나 우유에 타서 드셔도 돼요. 거기다가 저는 레몬비타 하나 넣고 혈당정 한두 개 넣고 그렇게 해서 드셔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과일이나 견과류 조금 먹고 과일 몇 종 먹으면 아침이요. 오늘부터 그렇게 드셔요. 그죠? 내가 그렇게 먹고 좋아져야 내가 누구한테 단백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 얼마나 지금 싸게 공급해주고 있는지 저거요. 진짜 원가 계산하면 단백질하고 장 박사가 1대1로 우리 값이 똑같잖아요. 훨씬 단백질이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단백질 여러분들이 꼭 드셔서 피부도 뺑뺑해지고 다리 탱탱해지고 이렇게 해야 달 보고 야 어떻게 주름도 펴지고 저렇게 젊어지고 저렇게 그냥 꼿꼿해지고 좋아졌냐를 하지. 단백질을 안 먹고 그냥 꾸부정해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면서 너 단백질 먹냐 이러면 되냐고. 에?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탁 돼 있어야 돼.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안 된다니까. 내가 모델이고 내가 상품의 대명사인데 내가 안 돼 있으면서 누더러 무슨 얘기를 해. 다시 그렇다고 40살 30살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백질 열심히 드셔라.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이게 더맥스셀은 뭐 기본이야. 혈관 청소하는 데 최고잖아요. 혈당 있고 혈압 있는 사람은 혈관병이거든요. 혈관은 말을 안 해. 내가 언제쯤 터져서 꽈리가 생겨서 언제쯤 터져서 축 사망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을 안 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혈관이 말 없는 제일 무서운 게 심혈관, 뇌혈관이야. 혈관은 말을 안 해. 흐르다가 막혀가지고 나 언제쯤 어디서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될 거야를 예약을 하냐고. 그러니까 벼랑 가다가 퍽 쓰러져서 그냥 119 가잖아. 혈관병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더맥스셀. 그러니까는 그렇게 비싼 광고료를 주고도 지금 계속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싸게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행사들이 뭘로 돈을 버는 줄 아세요? 다낭이나 라오스, 베트남 가는 거 거기다가 이 더맥스셀을 침향류가 이렇게 녹인다. 스티로폴 녹인다 해가지고 저거를 200만 원인데 부부가 사면 400인데 300에 준다. 그래서 300만 원씩 주고 사온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여행사가 싼 여행사가 그런 거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시내라가 계속 선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으냐고. 이달에는 그냥 17만 원에 장박사 4개에다가 더맥스셀 4개월분을 그냥 주잖아요. 이런 회사가 어딨냐고. 사람들 이 얘기하면 진짜예요? 뭐 이래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회원을 모집하는 데도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대표님이 그런 오토십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포커스를 주는 거는 전 국민을 빨리 장박사로 완전히 아주 장착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요거는 콩같이 생기고
팥 같은 색깔이라고 그래서 뭐야? 콩팥. 예. 콩팥에는 모세혈관이 가장 작은 모세혈관이 들어있는 데가 콩팥이에요. 그러면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콩팥이잖아요. 그럼 피가 딱 콩팥에 들어오면 아 이건 단백질 써먹어야 돼. 아직도 얘는 버리면 안 돼. 이건 무슨 영양소야. 그래서 다시 거기서 걸러줘서 다시 리턴하게 하고 아 얘는 찌꺼기야. 그러니까 난 나가야 돼. 그래서 방광에 나가서 오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당뇨 있는 사람들은 끈적끈적한 게 당이 있으니까 끈적끈적하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모세혈관이 필터가 이게 필터란 말이에요. 필터가 피가 깨끗하면 필터가 견디겠죠. 근데 피가 끈적끈적해. 오염됐어. 그럼 필터가 어떻게 돼? 쩔어붙어 눌어붙어. 그러면 신장이 일을 해 못해. 못하니까 퉁퉁 붓고. 그래서 고혈압, 중풍, 당뇨, 신장 투석 이건 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맥스셀은 여러분이 잘 드셔야 돼. 그런데 단 중요한 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먹어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더맥스셀을 한꺼번에 그냥 막 권하면 큰일 나요. 장박사까지 안 먹으려고 들어요. 왜냐면 그게 상처난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네? 소독약 같은 거 뿌리면 얼마나 따가워. 그죠? 근데 위에 지금 염증이 있어. 염증이 있다는 거기 상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더맥스셀을 딱 부었다고 쳐봐. 얼마나 따가워.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위가 안 좋은 사람한테 그냥 내가 좋다고 너도 먹어 이렇게 주면 그 사람 기절해 안 기절해? 여기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 난 사람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 항상 얘기를 미리 하셔야 돼.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다. 그런데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해서 먹어? 식사를 할 때 식사 중간에 하나를 살짝 먹어보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는 위엔장을 얼른 하나 먹어. 위엔장을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엔 위엔장을 하나 먹어.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야. 하루에 하나만. 그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녁에 하나 더 한번 먹어보고. 요렇게 하면서 또 좀 속이 쓰리고 좀 이상해. 그러면 한 2, 3일 또 뛰었다가 요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그게 상처가 아물기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상처가 있는데 따갑기도 하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먹기는 꼭 먹어야 돼. 그래서 도전하셔야 돼. 이건 포기하면 안 돼요. 혈관 청소를 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겠냐고. 네? 그러니까 혈압 있는 사람, 당뇨 있는 사람은 무조건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잘 자기를 컨트롤 해가면서 드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그 얘기를 미리 해줘야 돼. 그러니까 조심해서 먹어라. 조심해서 먹어라. 그리고 특히 치통이 있는 사람들, 치통이 이빨이 아파 여기 염증 있잖아요. 그러면 깨물어 가지고 입에다 한참 물고 있어 봐봐요. 그 염증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발톱에 무좀이 있다 그러면 물에다 희석해서 뿌려 봐봐요. 네? 세균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발뒤꿈치가 좀 두껍거나 그런 사람은 저녁에 그걸 타서 한두 개 타서 발을 담갔다가 해봐요. 그럼 발뒤꿈치가 아주 깨끗해져요. 우리가 활용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화장품 미스트 같은 데도 섞어서 한 번씩 뿌려주고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게 제품이 명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품은 하나도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35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는요. 장인이라고 봐야 돼요. 장인 정신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3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든 그런 대표와 회사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사업을 같이 전개해 나간다는 거는 우리한테 큰 복이고 여러분들 앞날에 굉장히 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새로 하신 분들 아무튼 경성제약에서 꼭 성공하셔서 예? 앞으로 큰 행복한 삶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